집들이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제 머리 위에 쏟아부었고 아들은 차갑게 말했죠. 엄마, 이런 음식은 창피해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는 초라해 보였던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마담 킴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복수와 눈물, 그리고 밥상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 조롱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다음엔 이런 싸구려 음식은 좀 자제해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자식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말이 제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외국 음식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제 뇌리에 각인된 건 흘러내린 김치 국물의 매운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제 과거를 불러냈습니다. 장터에서 손수 김치를 담가 팔던 시절,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던 세월땀과 눈물로 지켜낸 가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욕으로 짓밟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담 킴, 지금이 때다. 며칠 뒤 저는 호텔 바론의 와인셀러 문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담 킴. 제 이름 석자만으로도 무거운 금고가 열리고 계약이 뒤집히는 세계. 그것이 본래 제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내릴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약을 취소해. 전부. 짧지만 무겁게 떨어진 명령에 지배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하이 본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담, 힘 확실합니까? 전면 취소라니.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끝난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는 순간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서는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동결되었습니다. 하청연합 공사 중단 통보.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 초인종이 3번 울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차압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집 안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고 아들은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려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밤하늘에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모욕이 심판으로 바뀌고
심판이 복수로 이어지는 길,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는 마치 제 안의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집들이 날의 모욕은 단순히 김치 국물이 흘러내린 사건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에 부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싸구려 음식이라고 했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묻어두었던 정체가 깨어났습니다. 마담 킴. 금융시장에서 이름 하나만으로 계약을 흔들 수 있는 힘. 이제 그 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겨누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피부치라고 해서 모욕을 참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분일 뿐이야. 당신이랑 나,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동의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바론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와인 셀러 안에서 은은한 빛이 흘렀고 직원들이 숨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계약서 더미 위에 제 손이 내려앉아 공기는 팽팽해졌습니다. 취소해. 조건 따지지 마. 모든 계약 전부 중단이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곧이어 해외 본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마담 킴 이 결정이 확실합니까? 그쪽 회사에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확실하다. 이미 늦었어. 그 짧은 대화 이후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아들의 회사 사무실에서는 알림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대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계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아들은 눈앞에서 무너지는 숫자들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이 3번 울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차압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막으려 했지만 법원 직원들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창백한 얼굴로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피부치를 무너뜨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곧 집들이 날의 그 웃음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은 제 눈물과 땀을 짓밟았던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서 있던 자리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도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 그들의 삶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없음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몰락의 바닥에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펜트하우스를 빼앗긴 뒤
아들과 수지는 고시원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좁은 방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 안에서 그들의 숨소리는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대신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구 하나가 방을 비췄습니다. 그 빛조차 싸늘하게 깜빡이며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담요를 부여잡은 채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의 한마디 계약을 취소해 라는 명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무엇보다 더 무겁게 다가온 건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뻔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이력서와 명함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융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쥔 선택지는 막노동 현장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그는 건설 현장 입구에 섰습니다. 숨이 입김으로 흩날렸고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반장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투덜댔습니다. 양복 입던 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뭐 해보라지. 첫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벽돌을 옮길 때마다 손바닥이 갈라졌고 무릎은 지늘게 파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반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일당 7만 원이다. 그 돈은 얇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서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란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땀과 고통의 무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 고시원 방에 돌아오자 수지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바닥에 굳은 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장 골목을 걷다가 그는 낯익은 냄새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김치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노점상 앞에서 한 노파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김치는 손끝에서 나오는 거야. 눈물이 들어가면 짜고 웃음이 들어가면 달아. 그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삶 전체였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서툴렀고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양을 조절하고 고춧가루의 색을 살피며 젓갈 향이 배어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실패할수록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자기 자신을 새로 빚어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고시원 좁은 부엌 안에서 흘러나온 매운 향이 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히 고춧가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언젠가 짠맛을 넘어서
달콤한 용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아들의 삶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답답했고 노동 현장은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점점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을수록 마음 한구석은 단단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하루는 길고 지루했지만 저녁에 돌아와 김치를 담그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 맛은 아직 형편없었지만 그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고춧가루의 색을 눈으로 가늠하고 젓갈 냄새의 강도를 코로 확인하며 절인 배추의 숨이 죽어가는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 그는 어머니의 손끝을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김치를 담가 어머니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냉소 대신 피곤함과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 역시 이 추락의 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김치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맛이 들지 않은 김치를 꺼내어 입에 넣었을 때 강한 짠맛이 입안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히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짜구나. 내가 흘린 눈물이 들어갔구나. 스스로 중얼거린 그 말이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장터에서 땀에 젖은 채 손님들과 웃으며 김치를 팔던 모습. 힘든 날에도 밥상 위에 김치를 올려놓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항아리 하나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랜만에 맡는 된장 냄새와 햇볕에 말린 고추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가 담근 김치예요. 아직 서툴지만 제 손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씹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짜구나. 내 눈물이 많이 들었구나. 그 순간 5년 동안 얼어붙었던 겨울이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말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모욕과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관계를 끊지만 손끝의 노동과 진심은 관계를 잇는다는 것을. 어머니와의 밥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밥상 위에는 여전히 묵직한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얼어붙었던 겨울은 녹았지만 남겨진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날라올리며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상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면 시장 골목으로 향해 김치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 무파, 마늘, 상인들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담근 건 좀 괜찮았어. 이젠 손맛이 조금씩 나올 거야. 그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눈빛이 아니라 견디고 배우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 뿌리를 찾았구나.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한 번 추락한 평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만든 김치를 팔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살던 양반이 이제 김치 장수라니 맛이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김치를 맛본 이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돌게 하는 맛이네. 옛날 어머니 김치 맛 같아.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땀과 눈물이 누군가의 밥상에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김치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크게 말고 작게 시작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상은 크기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그 진심만 잊지 말아라. 그 순간 아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시장 골목의 허름한 가게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손맛 김치. 그 간판 아래에서 그는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가던 노인 홀로 사는 이웃, 힘겨운 일꾼들, 그들이 김치 한 접시를 앞에 두고 웃음을 지을 때 아들은 오랜만에 진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네 손이 해낸 거다. 네 손끝에서 달라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땀방울과 내일의 웃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시장 골목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햇볕에 말린 고추가 붉게 반짝였고 장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간판 어머니 손맛 김치는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통 팔리던 김치가 이제는 금세 동이 나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건네는 아들의 두 손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노부부 한 쌍이 찾아와 김치를 사갔습니다. 돌아서던 할머니가 잠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 맛은 옛날 내 엄마가 담가주던 맛 같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정성껏 담그겠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불빛을 잃은 뒤 그녀는 매일처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장사로 우리가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망쳤어. 아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우리를 망친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명함 뒤에 숨어 있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김치를 담그며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과 겸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를 가게로 모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마담 킴이시래. 그러나 어머니는 화려한 이름 대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님들에게 김치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은 제 어머니께서 평생 지켜온 맛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상처와 함께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은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이제야 밥상을 차릴 줄 아는구나. 복수는 너를 무너뜨렸지만 밥상은 너를 다시 살렸다. 아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삶에는 다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무너진 관계를 이어붙였고 밥 한 그릇이 다시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은 어느새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흘린 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김치를 손님들이 맛볼 때마다 아들은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숫자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반장이었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일당 7만 원 받던 네가 이젠 가게 주인이 됐네.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많습니다. 돈보다 손이 무겁다는 걸 알게 해주셨죠. 반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치를 한 접시 맛봤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대로네. 이건 억 단위로 살 수 없는 맛이야.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때 돈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땀과 손끝이 만든 맛은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좁은 가게와 소박한 밥상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야 시작이야. 엄마가 내게 알려주셨지. 삶은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거라고.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달라진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 찾아온 손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김치 복지관에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몇 통의 김치를 들고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들은 그를 반겼습니다. 이게 다 네가 담근 거라니. 세상에 그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들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밥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졌다는 걸.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밥상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김치는 세상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시장 골목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들의 작은 가게 앞에는 늘 김치를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김치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인사를, 누군가는 힘겨운 하루를 위로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 한 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촉촉했습니다. 아가, 지난번 김치 덕분에 며칠 만에 밥을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집 냄새가 났다네. 그 말은 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게는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나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아들은 묵묵히 듣고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지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파티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그녀에게 이 작은 가게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칠게 말을 던졌습니다.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아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내게 가르쳐 주셨지. 밥상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마음으로 차리는 거라고. 그 말에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사장님 되십니까? 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귀하의 김치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알겠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남길 수 없지만 나눔은 미래를 남길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진짜 마담 킴이구나. 돈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제국은 무너졌지만 지금 작은 가게와 한 그릇 밥상에서 새로운 제국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시장 골목은 다시 색을 입었습니다. 붉게 말린 고추와 노랗게 잘 익은 배추가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들의 가게 앞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이제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사러 왔다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김치를 담그는 일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커졌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항아리를 직접 돌보며 손맛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봉사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치를 나누던 중 어린 소녀 하나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김치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오래 못 먹었는데 그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할게. 그 순간 그는 복수로 시작했던 자신의 여정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는 게 목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작은 가게의 삶이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난 예전에 내가 그리워. 아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나 우리에겐 이제 진짜가 남았어.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밥상은 사라지지 않아. 우리가 함께 차리는 이 밥상이 진짜 집이야.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미묘하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에 다시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여기 김치 가게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인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 배운 밥상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화면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이웃이자 작은 밥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니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 속에서도 시장 골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걸린 간판 어머니 손맛 김치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사러 오는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한쪽에 방송국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아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밥상은 제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카메라 뒤의 사람들조차 조용해졌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를 천천히 걸으며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눈길을 밟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단다. 복수로는 누구도 구할 수 없지만 밥상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해 둘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 된장국,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그릇. 그 평범한 밥상 위에 오랜 시간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용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올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담근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담근 김치예요.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겨울을 끝내는 햇살 같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순간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듯 고요히 세상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밥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어주는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